안녕하십니까. 저는 GDG 6기 컴퓨터공학부 박세현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깔끔한 코드나 뭐 보기 좋은 코드, 또 이제 되게 체계적으로 짜여진 코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고수 같은 코드를 짜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 되게 재밌게 알게 된 이 포트앤 어댑터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제 해당 주제를 이 포트앤 어댑터 아키텍처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이전에 먼저 아키텍처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썸네일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스쳐 지나가듯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 해당 영상의 주인공인 마틴 파울러라는 사람은 아키텍처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환경, 설계와 발전을 관리하는 원칙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라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 구조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논하게 될 때 크게 기능과 구조를 언급합니다. 이때 보통은 기능을 구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능보다 구조가 소프트웨어에서 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설계된 건물입니다. 그에 반해 오른쪽은 극단적으로 설계된 이제 미로 형태의 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각 건물에 특정 가구를 놓아야 한다면 왼쪽 건물의 경우, 이렇게 잘 설계된 건물의 경우 가구를 놓는데 제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잘못 설계된 건물의 경우 벽을 허물거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내진 설계와 같은 민감한 영역까지 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될 때 초기 비용은 하지만 반대로 비용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구조는 이런 비용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앞서와 같이 좋지 않은 구조에서의 확장은 불필요한 지출하고 합니다. 당장의 기능들이 부족할지라도 좋은 구조의 소프트웨어라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기능을 개선 및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구조의 소프트웨어의 구축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정형화된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저는 가장 유명한 레이어드 아키텍처와 또 클린 아키텍처로부터 파생된 포텐 어댑터 아키텍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어드입니다. 레이어드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계층을 중심으로 분리해 놓은 구조입니다. 먼저 맨 왼쪽의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는 들어오는 요청을 적정한 서비스에 연결해주고 비즈니스 계층에서는 서비스에 맞는 적절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퍼시스턴스 계층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저장 및 조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규칙인데요. 바로 한 계층은 바로 아래 계층만 의존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즉 컨트롤러는 서비스만 임포트하여 받을 수 있고 서비스는 레퍼지토리만 임포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구현한 코드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계층, 왼쪽 상단의 프레젠테이션 계층인 유저 컨트롤러는 비즈니스 계층의 유저 서비스를 임포트하여 받고 있고 유저 서비스는 인스턴스 계층인 유저 레포를 조건에 맞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레이어드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특정 모듈을 변경할 때 상위 계층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저 레포지토리의 DBMS를 MySQL에서 몽고DB로 변경하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분명 시스템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한 건 유저 레포지토리가 전부이지만 임포트하는 유저 레포를 변경해 줘야 하게 되면서 아무런 변경 사항이 없는 유저 서비스가 수정되게 돼버립니다. 기존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클린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 잠시 저는 포텐 어댑터 아키텍처만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각 사진
유명한 사진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아키텍처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들을 가져온 것인데요. 이제 왼쪽은 클린 아키텍처, 그리고 오른쪽은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구조입니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진은 클린 아키텍처의 요 오른쪽 하단 부분을 확대, 그 아키텍처가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사진의 내용과 같이 포트를 이용하여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키텍처 대신에 이 두 아키텍처가 결국 같은 목적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점에서 굳이 차이점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여 클린 아키텍처 대신에 포트 앤 어댑터만을 이용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려본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의 다이어그램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이 위쪽 부분의 웹, 익스터널 API 이런 부분들은 어댑터라고 부르며 내부의 비즈니스 로직과 내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모듈들입니다. 예를 들어 익스프레스 서버나 레파지토리 혹은 외부 API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듈들과 순수한 비즈니스 로직들인 유스 케이스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가운데에 있는 이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 포트가 바로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의 핵심으로 포트를 이용하여 앞서 있었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바로 의존성 주입 그리고 역전입니다. 여기서 의존성 주입과 역전을 그럼 알아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 의존성 역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쉬운 예제로 저는 이 케이블을 가져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브랜드의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두 케이블은 서로 다른 소재를 썼고 서로 다른 성능을 가졌지만 그리고 서로 다른 엔지니어들의 손을 거쳤지만 분명 맥북은 두 가지의 케이블을 모두 다 호환합니다. 그 이유는 맥북 엔지니어는 포트를 설계할 때 특정 케이블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특정 하나의 개체의 케이블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아닌 C타입이란 규격에 맞게 포트를 제작하고 마찬가지로 케이블 엔지니어들도 C타입이란 규격에 맞게 케이블을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케이블이 맥북에 혹은 맥북이 케이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C타입이란 규격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존성 역전입니다. 한마디로 규격을 정하고 서로 알아서 맞게 만들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이제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바로 구현체를 직접 임포트하여 받음으로써 해당 구현체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해당 상황에서 아까의 케이블과 같이 의존성 역전을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 본다면 유저 래퍼라는 인터페이스 규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바로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에서 포트라고 불립니다. 이제 구현체인 요 오른쪽에 유저 래퍼 임플레멘테이션과 또 유저 서비스를 여기서는 유즈 케이스라 나왔지만 서비스랑 되게 비슷하게 봅니다. 유저 서비스를 포트를 의존하도록 설계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요 유즈 케이스는 유저 래퍼가 MySQL인지 몽고DB이든지 뭐든지 간에 전혀 상관을 안 하게 되고 그냥 규격을 이용해 비즈니스 로직을 짓도록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 유저 래퍼 구현체도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규격에 맞게 이 인터페이스에서 정해졌던 규격에 맞게 설계를 하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레이어드 아키텍처와 달리 수정 없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뼈대로만 이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이 코드상에서는 이제 실제 구현체 적용을 해줘야겠죠. 이 구현체를 적용을 하는 거는 이 생성자에 넣어 줌으로써 왼쪽 하단에 이렇게 생성자에 넣어 줌으로써 서버 실행 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고 이제 실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매개 변수에 생성자에 넣어 주기만 한다면
알아서 이 구현체들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까는 언급하지 않았던 의존성 주입입니다. 이렇게 의존성 주입과 역전을 이렇게 보면 둘이 한 쌍이라는 걸 나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의존성의 방향이 이렇게 유저 래프 인터페이스로 옮겨졌죠. 이런 식으로 규격을 정해서 하는 것이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구현해본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엔티티는 단순히 사용자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포트가 이제 규격을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인 유즈 케이스라는 요 비즈니스 로직에는 실행되는 요 4개 변수들과 그리고 아웃풋, 그러니까 최종으로 리턴되는 값들을 이렇게 규격을 정해줬고, 또 유저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도 저장한다는 요 메서드를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유저라는 요 엔티티를 또 받고 유저를 반환해 준다라고 규격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즈 케이스가 이 사인인 유즈 케이스를 이제 인터페이스로 유즈 케이스와 레포지토리가 각각 이제 임포트 받고 이에 대해 작성을 해줬고, 이 구현체들이 각각 임플리멘트 받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최상단 진입 부분, 애플리케이션의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해당 코드에서는 이렇게 application.ts에다가 바로 해당 파일에다가 바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이 디펜던시 컨테이너라고 따로 의존성 리스트를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더 보기 좋고 또 수정에 영향을 끼치지 말자라는 의도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안을 해보시면 더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적용해본 포트 앤 어댑터의 장점은 아까 말했듯 모듈 변경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관심사 분리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예시에서 이제 맥북 엔지니어와 케이블 엔지니어가 서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규격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설계 과정이 이제 기간이 더 증가하게 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할 파일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어, 어떻게 보면 조금 사소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가 가진 이 확장 및 유지 보수성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예제를 통해서. 하지만 분명한 건 아키텍처 선택에 있어 절대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프로젝트의 규모, 요구사항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아키텍처 설계에 있어 가장 큰 핵심이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이 세션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만이 아닌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에서 다루었던 이 해결책인 의존성 주입과 또 역전은 어떤 아키텍처를 역전입니다. 이런 의존성 주입과 역전이란 전략은 어떤 아키텍처를 선택하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용할 가치가 있는 되게 좋은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술들을 더 유연하고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한번 의존성 주입과 역전을 이용하여 더 좋은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로써 이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에 관하여 라는 세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